예. 이제 문도 완전 다 열어놓고 이제 그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조끼 벗었는데 이렇게 반팔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침에는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바람이 그 차가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얘기하려니까 기침하셔갖고 지금 갑자기 왜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그 썰물 바닷물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쭉 네, 지금 뭐 아직은 하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오늘부터는 이제 그 요약집 있죠. 원래는 그 요약집이 좀 늦게 나온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사셨어요 이거? 네네, 그 요약집, 그래서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또 그 기본적으로 그 2차 과목은 뭐 성적이 이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니까 일단 1차는 거의, 하여튼 1차는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민법하고 학개론을 비율을 잘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자기가 그 관심 있는 과목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학개론이 점수가 잘 나온다 하게 되면 그 학개론을 한 70점 맞고 민법을 60점 맞고, 근데 학개론이 이렇게 높은 점수 맞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가다 매년에 한 번씩 학개론이 조금씩 뭐 쉽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그 횟수를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그 학개론이 되게 한 20년 만에 쉽게 나와갖고 학개론을 80 맞고 민법을 40점 맞아갖고 그렇게 그 합격한 사람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 맞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민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민법을 70점 맞고 학개론을 50점 맞고 그러는데, 여기 그 서강조 가보니까 어떤 그 40대 중반 되신 분은 1월 달부터 공부했다는데 그 학개론이 65점 맞고 민법을 50점 맞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이제 2차도 이제 공부해도 되겠다 막 저기 해갖고 막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옆에 이제 그 독서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강의실 옆에 제가 수업이 보통 11시에 거의 다 돼서 끝나니까, 그래서 끝나고 이제 보려고 보니까 그 남자분들은 이제 두 분이 가려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주부님인데, 제가 봐도 벌써 나이대가 한 40대 중반은 넘어 되는데 일곱 분이나 갈 생각도 안 하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분들은 언제 가냐 물어보니까 12시 다 돼서 간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정을 포기한 거지 그게. 12시가 되는데도 집에도 안 가고 공부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하여튼 조건이 하여튼 여기도 하여튼 독서실 있고 하여튼 하니까 오늘부터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여튼 그 여기 위층에 독서실 가든 여기 무등 도서관 가든 아주 바로 앞에 도서관이니까 애들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4월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게 없잖아. 지금 뭐 배운 게 없잖아. 뭐 한 게 없어요. 공부 없으니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게임 아웃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 확보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1차 할 건가 2차도 해야 되나 1차 할 건가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공부 좀 더 해보시고 보통 한 1차하고 2차하고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강의 듣다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보통 한 6월이나 7월 때 공부를 많이 시작해요. 2차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6월달까지 공부해서 6월달에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그래도 아직도 점수가 몇 점이라면 그냥 한 30점분이 안 나온다면 이제는 그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제 1차만 하고, 그렇지 않고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면 세상 모르니 어차피 내년에 또 2차 봐야 되니까 끝끝내 해보시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그냥 뭐 무조건 1차만 하겠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판단 잘하세요. 잘하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공부 시간 공부 안 하면 점수는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무식한 점수 나오는 사람은 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어느 학원에 어떤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오는데 남편은 학개론이 95에 민법이 85점 나와요. 그거는 이혼 사유지. 바로 옆에 부인이 같이 공부하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점수 잘 나오면 나중에 만약에 남편만 합격했어, 부인 떨어지고 그 부부 생활이 평화롭게 영위할 것 같아. 그거 나중에 그 부부 싸움 하면 무슨 소리 꼭 나와. 이거 공부도 못하니 뭐 맨날 무슨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본인이 95점 맞고 싶더라도 그냥 뭐 점수 조절 좀 해갖고 몇 점으로 이렇게 65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 저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고, 이용만 당하도 하지도 말라고. 응? 그래서 하여튼 다시 얘기하지만 하여튼 내가 만약에 공부를 딱 1시간 했는데 그 1시간 공부한 만큼 그 효과를 거둔 거 있죠. 1시간 공부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지적 있죠. 첫 번째 이 지적은 내가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한 거 배신을 안 때려요. 점수가 제대로 나온다. 점수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적법이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많이만 하면 그래도 많게는 9에서 몇 문제 10문제를 꼭 맞을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유일한 과목입니다. 유일한. 어떤 사람은 다 맞기도 해요. 유일한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차 과목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볼 사항이 뭐냐면 이 중개사법이에요. 이 중개사법은 지금 학원가에서 이 중개사법을 몇 점 안 나오면 이 75점이 안 나오면 합격을 못 해요. 다른 걸 이렇게 점수를 못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2차 과목 중에서 이 중개사법을 몇 점 이상 맞아야지 75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다른 데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볼 사항이 뭐냐면 세법이에요. 세법. 그래도 세법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하고 이 세법하고 두 개하고 요 두 개하고 뭐하고 이 지적하고 이렇게 섞어서 있죠. 섞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놔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공시법하고 세법 합치니까 만약에 세법 다 맞고 지적 맞아도 돼요. 등기법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법도 많이 어려져갖고 지적하고 등기 안 하면 그 잘못하면 꽈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불상이 세법이니까 세법 몇 문제나 이게 16문제죠. 16문제에서 세법 16문제에서 그 세법 선생님이 몇 개 정도 맞으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한 반은 맞아야 되겠죠. 그래도 8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는
9문제 정도는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그죠? 그 네 번째 불상이 뭐냐면 이제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 왜? 공법 안 하면 이거 꽈락입니다. 이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법 배우지만 공법을 내가 1년 내내 공법을 해갖고 내가 80점 맞겠다, 70점 맞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지금도 뭔지 몰라갖고 지금 저 과목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그죠? 인간이 배워야 될 과목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안 하면 꽈락 나온다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훌륭한 우리 이 교수님이 여러분을 55점으로 이끌어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이 교수 때문에 강의가 편합니다. 왜냐면 걔들 공시세법이 어려워졌다고 자기 과목을 50점 맞으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한 이 대한민국의 공법 선생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니까 열심히 따라서 잘해갖고 몇 점 맞도록 55점 맞도록 하고, 하여튼 아무리 공시세법이 어려도 50점은 더 맞아야 되니까 자, 하여튼 그 등기법은 하라는 것만 찍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5번째 불상이 이제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법은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7월 달부터 공부를 안 하잖아요. 또 시간이 없지, 민법하느라고. 7월부터 7, 8, 9, 10 이 3개월 반 동안 해서 이 등기법이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으니까 괜히 여러 군데 다 갖고 고생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그건 반복해서 그것만 해서 몇 문제 정도만 한 반 정도만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있죠. 물론 잘하신 분은 알아서 잘해요. 하나 틀렸더니 2개 틀렸더니 잘하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누구를 위해서 이 카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 있죠. 이 50점대하고 60점 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부지런해서 몇 문제 정도만이라도 5에서 6문제 정도만이라도 맞춰보자. 그러면 여기서 지적에서 9에서 10문제 맞죠? 그 9에서 10문제 맞고, 어디에서 세법에서 8문제에서 9문제, 8문제에서 9문제 맞고, 등기법에서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 맞으면 6문제 맞으면 이렇게 저기를 맞으면 몇 개 문제고 25개고, 이렇게 맞으면 몇 개이고 22개죠? 여기 오차가 있으니까 적어도 몇 점 정도는 딱 6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적에서 신경 써서 지적에서 10개 맞고, 자, 세법에서 반 맞으면 저기 하니까 몇 개 맞고 이거 9개 맞아서 어디서 여기서 지금 5문제 등기법에서 5문제 맞더라도 정도를 넘어가자. 하여튼 50점은 넘어요. 여튼 간에. 하여튼 딱 여기서 60점 맞고, 공법에서 50점 맞고, 공시법 6점 맞고, 자, 중개사법에서 몇 점 맞도록 70, 자, 좀 맞으면 또 이거 합격이죠. 여기서 75점 맞으면 이거 몇 점 맞으면 돼요. 이거 55점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이렇게 전략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생하시고, 여튼 1차 과목은 1차 과목은 몇 월까지 해봐서 6월 모의고사 딱 봐봐서 만약에 점수가 턱이 민법이 몇 점, 계속 민법이 몇 점대라면 그 3점대라면 이 조상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조상님의 뜻에 따라서 뭐만 그냥 1차만 하시고 내년을 기약하고, 그래도 6월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몇 점, 50점 가까이 나오면 기대가치를 갖고 2차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이 썰물처럼 이렇게 저기 해갖고 지금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하여튼 국가를 믿으시고, 믿으란 말은 취소합니다. 믿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하셔갖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 우리 공시법, 자,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법 합니다. 자, 우리는 2가지 법을 공부합니다. 뭐하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지적에 관한 파트예요. 지적에 관한 파트, 지적법이다. 사실 지적이라는 것은, 자,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 받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뭐로 받았어요? 옛날에는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런 창고에다가 뭐 했어요?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쌀 적자 이렇게 뭐 했어요? 이거 세금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래서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지적법은 뭐 받는 법이니까 이 세금 받기 위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토지를 관리하는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세금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표제부하고 이 갑부하고 을부하고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지적은 토지대장이 있고 도면도 있고 경계점 좌표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장이 있어야지 세금 거두니까. 그러면 대장에는 바다를 매립했으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어디에? 대장에는 갑이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등록합니다. 왜? 누구한테 세금 걷는 거 이거? 소유권자한테 세금 걷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장에는 뭐만 써요? 소유권자만 써요. 근데 소유권자한테 세금 걷는데 만약에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뭘 못 내 이제. 돈을 벌어야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아파서 못 내니까, 그러면 네가 네 땅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 사용해서 돈을 버는 수익을 하죠. 그죠? 수익하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 사용 수익에서 돈을 벌어야지만 세금 내는데, 네가 몸이 아파서 못 낸다면 남한테 뭐 하라는 게, 남한테 네 땅을 뭐 해주고 빌려주고, 이 사용 수익이라는 권능을 얘한테 빌려주고 얘한테 돈 받아서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는 모두 있어야 되니까 을구가 필요하다는 게, 을구가 왜 필요하다고? 그 소유권자가 몸이 아파서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못 내면 그 땅을 뭐라고 이거 남한테 빌려줘서 남한테 돈 받아서 내라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을구가 있다는 게, 을구가. 그래서 이 을구에는 자, 무슨 물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저당권이라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등기하라는 게요. 근데 오로지 대장은 뭐만 거두니까, 누구한테만 세금 거두니까? 소유권자한테 세금 거두니까
대장에는 뭐가 소유권 이외에는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장에는 뭐만 있고 소유권만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부는 뭐도 있다는 게 이거.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다는 게요. 왜? 이 소유권자가 자기 땅을 뭐예요? 사용 수익하는 걸 빌려주면 용익물권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담보 제공하고 뭐예요? 돈 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적은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오로지 처음에 최초로 쓴 사람한테만 계속 뭐예요?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보내주죠? 이 소유권이 바뀌는 건 관심을 안 둬야 된대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 뭐 했는데 처분했는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계속 나한테 뭐예요? 나한테 뭐가 와 있니까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오면 열 받아 안 받아 이거? 열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가 부동산을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장부를 몇 개 만들었으니까 2개를 만들었으니까 법에서 뭐예요? 법에서 규정을 해놔야 돼요. 아, 등기부 하나.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와 대장 2개를 만들어놨는데 오로지 뭐예요? 등기법은 뭐 때문에 물권 변동, 뭐 때문에 이게 물권에 대한 변동 때문에 뭐예요? 변동 때문에 등기부를 만들었으니까 이 물권이 중요하니까 이 소유권이 바뀌면 니네 뭐예요? 보내줘라는 게 왜? 이 지적법에서는 소유권자한테만 생긴 거니까 관심을 안 둔다는 게 소유권이 바뀌는지 말든지 왜? 만약에 뭐예요? 자기는 이 땅 표시 답에다 소유권자가 집을 짓고 답이라고 뭐예요? 세금 낼 것 같으니까 뭘 더 관심을 둬야 되니까 세금을 어떻게든 세금을 뭐예요? 많이 얻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사로 다니는 거지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지니까 뭐예요? 지적이니까 지니까 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지금 땅에 대한 관심이지 권리자에 관심은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하면 바뀌면 니네가 뭘 보내주라는 게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 소유권의 무슨 사실에 대해서 변경 사실에 대해서 뭐하라는 게 사실에 대해서 통지 좀 하라는 게 뭐하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뭐라고 통지하라는 게 통지. 그래서 통지해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었다고 을로 바뀌었다고 정리하라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게 이런 규정이. 그러면 만약에 지적에서는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대가 됐는데 아직도 뭐예요? 등기부는 뭐로 돼 있다면 이렇게 뭐예요? 답이로 돼 있다면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자, 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받았어도 소유권을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디에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자, 뭐가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하니까 우리 소유권 정리 못할 때니까 뭐예요? 니네 먼저 이 표제부 고치라고 보내준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불부합 뭐라고 얘기한다? 불부합 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불부합 통지. 그럼 이 불부합 통지 있죠? 이 불부합 통지를 보내주면 어디로? 소관청에서 뭐예요? 등기소로 보내주면 등기관이 뭐예요? 이 불부합 통지를 받아서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1개월 이내에 고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뭐라고 치고 대라고 고치고 통지해주죠? 그래야지만 이 소유권을 뭐예요? 을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 걸 얘네는 권리가 중요하니까 소유권이 바뀐 걸 보내주면 얘는 표시가 중요하니까 표시가 바뀌면 뭐라는 게니까 촉탁을 하라. 촉탁. 무슨 등기를 이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을 하니까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을 뭐 하는 거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국민들은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하는데 신청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시청이든 구청이든 뭐예요? 세무서든 이렇게 다른 국가기관은 어디에 또 다른 국가기관인 등기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자? 촉탁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촉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촉탁을 해서 여기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 대로 바꾸라고. 그 다음에 또 등기법에서는 자,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촉탁하지만 네가 바쁘면 왜 부동산 팔려면 표시상이 일치되니까 뭐라고 1개월 이내에 무슨 등기 하라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라고. 이런 뭐예요? 의무가 있다는 의무가.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하고 뭐는 국가가 뭐예요? 토지는 하나 있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을 2개를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뭐라고 있고 항상 일치시키라고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놨다죠. 자, 이런 내용들은 또 자, 공부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그냥 의미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자,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29조에 각하사유를 주서 각하사유 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고 네가 1개월의 의무를 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이제 해서 맞춰야지만이 뭐예요? 부동산을 팔 수 있지. 만약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아직 답이라고 일치하지 않는데 만약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면 뭐 등기 안 받겠다. 이게 무슨 사유예요 이거? 각하사유 줬다는 거. 그래서 뭐 해놓고 하라고 일치해놓고 뭐 해라. 이렇게 이러한 규정을 모함으로써 이 둠으로써 항상 뭐하고 뭐는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하도록 일치하도록 그죠? 일치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뭐하고 등기부하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무슨 뭐가 불일치하다 아니고 불일치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생각해보자죠. 뭐하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이 뭐하다? 자, 불일치한데 뭐가 불일치하냐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무슨 표시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토지 표시가 만약에 뭐예요? 불일치하다. 토지 표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무슨 표시가 토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만약에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기는 뭔데?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뭐라는 얘기니까 답이다는 거죠. 불일치하다는 얘기. 그죠? 그럼 머릿속에 불일치하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그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고쳐야 되는데
뭐가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토지 표시니까 뭐가 아하 이거는 대장이 맞으니까 고친다면 뭘 고쳐야 돼요? 표제부 고쳐야 되겠죠? 뭘 고쳐야 된다고? 표제부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뭘 보면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불일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나오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맞는 거니까 뭘 고쳐야 된다고? 표제부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불일치하다면 그냥 불일치 이렇게 그냥 끝나지 말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하라고? 그럼 고쳐야 되겠구나. 뭘 고쳐야 되냐? 표제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표제부를 여기가 되니까 이 등본 떼다가 1개월 이내에 뭐라는 게 이거? 대로 고쳐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소관청이 뭐라고 이거? 촉탁하니까 의무를 지체해도 가태는 없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반대로 이제 뭐가 아니라 이 토지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가 예컨대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뭐하다는 게 이거?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게 무슨 표시가? 소유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뭐하다는 게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죠. 그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아 소유권자가 불일치하니까 여기는 뭐로 되는데 여기는 을인데 여기는 아직도 누구라는 얘기 이거? 갑이라고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가 불일치하면 아 이건 소유권자가 맞으니까 등기부가 맞으니까 뭘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대장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 불일치하면 대장 정리라는 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불일치하면 누가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의 누구는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무엇을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무엇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대장 중심으로 무슨 등기할 것이고 부동산 뭐예요? 표시 뭐예요? 뭐 한다는 게요? 변경 등기한다. 뭐 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불일치하면 이제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 소유권자는 뭘 중심으로? 등기부 중심으로 자 등기부 중심으로 뭐예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대장의 소유자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를 뭐예요? 정리한다. 이게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자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 문제가 나오니까 자 뭐가 나오면 하여튼 등기부와 대장의 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뭘 가지고 고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려 했어요. 뭐라고?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 때문에니까 물권 권리는 항상 뭐가 중심이니까 등기부가 맞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물권 변동 때문에 뭐하니까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게 되면 뭐예요? 물권이에요. 권리라는 게 소유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뭐라는 게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외우자고? 소등심이라고 이랬죠? 소등심. 그래서 이렇게 소등심 외워놓고는 뭘 생각하라는 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뭘 고쳐야 된다고? 대장 정리한다. 이런 생각까지 먼저 하라는 게 뭐라고? 소등심이라고 외웠으면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뭘 고쳐야 된다고? 대장 고쳐야 되는구나. 그 생각하라는 게 소등심 외웠으면 이게 왜 외우는 거냐면 불일치하기 때문에 외우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소등심 하면 등기부가 맞으니까 뭘 고치는구나? 대장 고쳐야 되는구나. 뭘 고쳐야 되는구나? 대장 고쳐야 되는구나. 항상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소등심에 뭘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 이렇게 외우죠? 지장 찍으라. 그 뭐예요? 지니까 뭐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 자 토지 뭐예요? 토지 표시는 토지 지좋지.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니까? 대장이 중심이니까 당연히 뭐야? 지장 하게 되면 지는 뭐야? 대장이 맞으니까 뭘 고쳐야 되는구나 이거. 표제부 고쳐야 되는구나. 등기부 그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외우고 소등심에 뭘 찍자 외우면 지장 찍자 외우면 소등심 하면 등기부가 맞으니까 대장 고쳐야 되는구나. 반대로 지장하게 되면 뭐예요? 대장이 맞으니까 뭐 고쳐야 되는구나. 등기부 고쳐야 되는구나 했죠? 그 생각을 하라는 그 생각. 그래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먼저 이해해 두시고 항상 뭐예요? 자 국가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뭐예요? 부동산 하나인데 뭐예요? 등기부하고 뭘 만들었으니까 대장 만들었으니까 서로 뭐 하면 불일치하면 뭐예요? 고쳐야 되는데 자 뭐가 틀리면 표시가 틀리면 이 표시가 틀리면 뭐예요? 뭘 고쳐야 되고 등기부 표제부 고쳐야 되고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뭐 고쳐야 되고 대장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 정리. 자 그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고 자 요약집 첫 페이지를 보시면 몇 페이지? 여러분 거기 자 4페이지 보시면 이 총칙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이 지적법은 자 시험 문제 총칙 부분은 잘 요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디 그 2장 등록사항부터 나머지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지적이라 하게 되면 몇 파트로 이렇게 뭐예요? 6파트로 나누는데 지적에 대한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있죠?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 파트가 있고 이 공부에 대해서 어디에 이 지적공부에 만약에 논에다가 뭐예요? 집을 져서 지목이 대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땅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지목이 변경되죠? 그러면 이 대장의 답을 대로 고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라고 얘기해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자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뭐예요? 표시사항이 토지표상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자 움직일 동자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면 이렇게 뭐예요? 달라진 것을 뭐예요? 자 어디에 내 눈에 이제 뭐예요? 대장상에 이 답이 내 눈에 뭐가 보니까 집이 보이니까 이게 바뀌었죠? 그럼 내 사실관계가 된데 공부는 답이면 안 되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죠? 이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토지 이동에 따른 뭐예요? 지적을 뭐 한다고?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 이 땅을 공부에 등록하려면 특히 면적 같은 것은 거리를 측량해야지만이 나중에 면적을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파트별로 이 총설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용어예요. 용어. 나머지는 잘 안 나오니까 거기서 공부 잘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 중에는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하고 면적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좌표가. 재작년에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면접 한 문제, 경기 한 문제고, 작년에 뭐라고? 지목에서 2문제, 지번에서 한 문제 있죠? 최소한 어디에서 이 등록사항 중에는 몇 문제가 2문제에서 몇 문제 나온다는 얘기니까 4문제까지 시험 문제 등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이 4가지는 꼭 봐서 이 중에서 뭐예요?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니까 그 내용을 꼭 살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책상에다가, 여러분 책상 있죠? 공부하는 책상 있죠? 뭐 화장대든 책상이든 각 과목별로 있죠? 민법, 학개론, 공법,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있죠? 이렇게 뭐예요? A4 용지에다가 눈에 보이도록 포인트 한 14포인트, 15포인트 해갖고 목차를 다 써놓으세요, 목차. 지금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목차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시험 문제, 3월달 거, 4월달 거 모의고사 문제 보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 뭐예요?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다음 중 뭐라고? 토지동에 대한 사항 중. 다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 시험 문제 문제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 단어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뭐예요? 민법하고 학개론 이런 거 있죠? 그 목차를 쭉 펴보시고, 목차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뭐예요? 공부받을 때마다 뭐 해보라는 게,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천 번씩 쳐다보라는 게, 이 목차를 쳐다보면 그게 내 눈에 많이 익혀진다는 게. 그래서 내가 배울 과목이 이 정도구나라고 뭐예요? 그림을 그려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뭐냐면 10월달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하는 게 10월달이라는 게 시험 끝나고 나서 그거 늦으니까 미리미리 뭐예요? 목차를 어디에다가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하다가 뭐예요? 그 쳐다보면서 그거 생각을 해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뭐예요? 지적 공부도, 자, 뭐가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자, 이렇게 도면이 있고, 도면이 있고, 그럼 문제도 뭐라고?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다음 중 어디에? 그 지적도나 임야도 등록사항 있죠? 그래요. 이 소제목 그 목차들이 다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다음 중 지번에 관한 사항 중 뭐예요? 틀린 것은, 여러분 모의고사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봐서 이 뭐가 지번하고 다음 중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 그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다 찾아보면 다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시험 문제라는 게요. 그래서 눈에 많이 익혀라는 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오늘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 문제 보시면서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가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대장의 등록사항, 도면의 등록사항, 어디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있죠? 그 다음에 그 공부의 뭐예요? 공부의 보존과 관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특히 전산자료가 뭐예요? 승인이 신청으로 받겠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 대장과 도면 특히 이제 어디? 특히 올해는 뭐예요? 대장과 도면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도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동에도 뭐예요? 신동분합지, 신규등록, 등록전화 뭐예요? 분할과 뭐라고? 합병. 그 다음에 지목변경 있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서 특히 뭐예요? 등록전화 안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변경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의 예외사항 한 문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한 문자, 2문제 정도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면 어디에서 축척변경은 요즘 최근 3년 동안 나와서 쉽지 않고,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동 특례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자, 토지 소유자를 대회에서 대인청하는 거 있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왔고, 이 토지동에서 시험 문제 몇 문제?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자, 지적을 정리하는 소유자 정리가 있고, 등록사항의 오리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년에는 촉탁 사유가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고, 나온다면 뭐예요? 지적 정리의 통지 내용이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 소유자 정리하고 등록사항, 여기서 한 2문제에서 몇 문제? 3문제. 측량에서 이제 측량 기간 물어보는 거, 의뢰하고 기간은 매년 나오니까, 그거 포함해서 적금심사에서 2문제, 3문제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 지적은 나올 때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새 어려워져서 다는 맞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있죠? 그래요. 한 페이지를 뭐예요? 1시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1시간 동안에 3번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리 1시간 동안 열심히 봐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나중에 한 달, 2달 후에 보면 항상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 다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맨 처음에 몰랐던 게 뭐예요? 두 번째 볼 때는 또 알게 되고 그러는 거니까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라고?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 자세히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세히 봐봤자 까먹는다니까. 아무리 자세히 봐봤자 까먹는다니까. 까먹으니까 뭐 하는 게 좋다고?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모르면 넘겨요. 또 볼 때 보면 뭐예요? 그 모르는 게 알게 되니까 반복해서 보는. 그래서 하여튼 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뭐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뭐 하자는 얘기니까 이해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 하면 외우자고? 이해하면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죠? 근데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먼저 외워요. 그 다음에 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면 그게 이해가, 그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돼. 그 시간 싸움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했던 그 총설 부분, 4페이지 총설 부분은 잘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건 없고, 지적은 뭐예요? 자, 국가기관의 국가의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국가 개념이에요. 국가 개념. 왜 국가 개념이냐면 나중에 뭐예요? 등기법 할 때, 등기법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이 땅은, 자,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갑이라고 써야 되는데, 누락이 됐으면 이 땅은 뭐예요? 국가를 이루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국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토지는 국가의 뭐예요? 국가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자, 이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갑이란 사람 뭐예요? 바다를 매립한 소유권자는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신축건물 줘갖고 뭐예요? 건물 팔아먹으려고, 자, 대장을 만드는데 이 대장의 소유권이 만약에 누락됐다면, 자, 지방세법에 무슨 이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이 세금을 거두려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는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지자체다. 그래서 누굴 상대로 소송하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지적에서 기본 땅은 항상 뭐라고? 누구 관할이니까 국가 관할이다. 그 개념만 이해해 두자죠. 그 다음에 그 지적에 뭐예요? 구성 요소는 필요 없고 분류도 뭐예요? 분류도 자 발전 과정도 필요 없고 거기 5페이지에 그 측량 방법에 도해하고 수치적 있죠? 도해하고 수치적 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세금 자세히 거두려고 땅을 뭐예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매년 뭐예요? 공시지가를 발표해요. 공시지가. 그래서 어디 이 대한민국 땅이 있을 때 어디 이 명동 땅은 뭐예요? 명동 땅은 똑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이만큼의 뭐 1제곱미터가 명동 땅은 뭐예요? 8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0.1만 하더라도 얼마라는 얘기니까 800만 원이야 800만 원. 근데 어디 경상북도 봉화,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뭐예요? 진도 땅은 자 뭐가 1제곱미터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80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뭐예요? 땅값이 워낙 싸니까 세금 거둘 때 세금 거둘 때 뭐예요? 측량을 정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m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m 단위로 계산해서 뭐예요? 면적이 얼마? 121제곱미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1m 이렇게 해서 12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땅값 비싼 땅은 뭐예요? 비싼 땅은 뭘 이용해 이거? 이 좌표를 이용한다. 좌표를 뭐 이용한다고? 좌표를 이용해요. 그래서 대구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 뭐예요? 그 인공위성 그 지도 있죠? 네이버 이런 지도를 뭐예요? 정밀하게 보고 어디 이 민통선 있죠? 여기 땅을 뭐예요? 여기 땅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 대구 사는 사람이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안 가고서 뭐 그냥 지도 보고 위성으로 뭐예요? 그 위성 지도 보고 이 4억 원어치 샀습니다. 얼마치 샀다고? 4억 원어치.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도 안 가보고 어디에서 그냥 뭐예요? 그 인공위성으로 보고 거기 나오는 뭐예요? 파주 쪽에 어디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서 전화 걸어갖고 4억 원치 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자기 때에 돈을 벌려고 그런 거예요. 그 손자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손자 분위기겠죠 그게. 왜냐면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왜 샀냐면 여기 만약에 통일돼서 거기 휴전선은 안쪽으로 있죠. 안쪽으로 거기 뭐예요? 하도 이제 그 희귀한 동물들도 많이 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는 곳이 너무 몇 년 오래됐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자연 테마파크로 만든다면 그 민톤선에 있는 땅은 거기다 뭐 이제 거기 관광단지가 되니까 건물 짓고 뭐예요? 상가 짓게 되면 거기 음식점 살 수 있고 그런 생각 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여기서 철도 지나가면 어디 여기서 시베리아 저기 해갖고 뭐 독일 유럽까지 간다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는 요지가 뭐냐면 이렇게 뭘 보고 인공위성을 사진 보고 나서 모두 사는데 땅도 사는데 그 국가가 뭐예요? 세금을 자세히 거두려면 자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위성을 이용해갖고 좌표를 만들어서 Y하고 X하고 요 거리를 그 1m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cm 단위까지 계산하는데 1cm 단위까지 거리를 그러면 이 거리가 뭐예요?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11m 11cm까지 거리 계산해서 여기 11m 11cm까지 거리 계산하면 이 똑같은 크기라도 여기 면적 얼마 이거? 123.4 이렇게 뭐예요? 제곱미터 나온다. 그럼 같은 크기라도 뭐예요? 면적 뭐예요? 측량 단위를 바뀌게 하면 여기는 그냥 120일인데 여기는 뭐라고? 123.4니까 이렇게 뭐예요? 자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2.4가 더 나와요. 그럼 얼마? 0.1만 하더라도 얼마니까? 800이니까 국가는 뭘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도 많이 걸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측량 방법에 농촌 땅은 무슨 뭘 방법을 노예 지적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자 무슨 땅은 이 땅값이 비싼 땅은 무슨 지적을 수치 지적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지 나와서 대한민국의 전국 모든 땅은 도해 지적을 수치 지적을 이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농촌은 뭐라고? 도해고 도시는 뭐라고?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라 분류해서 우리는 뭐예요? 2차 지적 얘기 나오죠? 그래 2차 지적 얘기했는데 수평 지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이렇게 수평면상에 있는 값을 공부해 등록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땅이 전이라면 이 전이라고 등록해야지 이 전다부에다가 KTX 뭐예요? 고속철도가 지나가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중에 있으니까 철도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지목은 뭐라고?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땅 밑에 이 전이란 땅 밑에 이 금이 붙여 있을 때 토지 대장에는 절대 뭐예요? 여기 금이 붙여 있다 그런 거 안 씁니다. 금은 어디 있으니까 땅 아래 있으니까 뭐예요? 지하 강물에 대한 뭐예요? 공부 장부가 따로 있는 거지. 토지 대장에는 뭘 안 쓴다고? 금이 묻혀 있다 안 쓴다는 게 항상 뭐만 쓰니까 수평면상에 있는 값만 공부에 등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지적이니까 그 민법에서 공부할 때 만약에 뭐예요? 구분이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구분이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분이상권 우리도 뭐예요? 보지만 이 구분이상권은 어디 밑에 토지 위하고 뭐예요? 땅 아래 특히 뭐예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어디에 지하철도를 뭐예요? 지하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뭐예요? 구분이상권을 설정한 게 있어요. 왜? 이 철도가 국가 땅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남의 땅 아래로 갈 수 있다는 게 여기 구분이상권이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분이상권 문제 이제 민법에 배울 때 구분이상권 등기할 때 타인 토지 지하에 지하에 뭐예요? 일정한 범위에 뭐예요? 구분이상권 등기할 때 도면을 그려낼 거 아니에요? 도면. 그죠? 여러분 생각에 구분이상권 등기할 때 도면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남의 땅의 일부를 이용할 때는 뭐예요?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부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구분이상권은 타인의 토지 밑에 하고 땅 위에 뭐 일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구분 이상 검증할 때 도면을 그려내냐는 게 민법에도 문제 그런 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 도면 그려내요, 안 그려내요? 안 그려낸다니까. 왜냐면 이건 입체잖아. 이게 수평이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왜? 무슨 지적이니까? 2차 지적이니까 뭘 안 그린다는 게 도면을 안 그린다니까.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런 거 그려내라고 틀린다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는 거니까. 수평 지적이다, 수평 지적. 절대 공중이하고 땅은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래. 어디만 그린다고? 수평면상의 땅에 대해서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자, 일부를 이용할 때는 뭘 그려내라는 게 내가 어디를 이용하는지 뭐예요? 도면을 꼭 그리지. 이렇게 뭐예요? 땅 밑에 하고 공중이는 안 그린다, 아니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 구분임차권인데 그럼 구분임차권은 들어봤어요? 구분임차권이라고? 구분임차권은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분임차권은 있어요? 없어요니까?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언제, 무슨 시간에 들어봤어요? 에? 민법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민법 선생님하고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일단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여튼 공식법 누가 가리키냐면 그냥 김씨라고만 얘기하시고 씨라고만 얘기하시고 절대 제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지상권하고 구분건물뿐이 없어요. 뭐하고 뭐뿐이 없다고? 구분건물하고 구분지상권 이게 외우셔야 되니까 딱 외웁니다. 구분자가 들어간 거 뭐뿐이 없다고? 구분건물하고 구분지상권만 있어요. 구분임차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법성이 그랬지 그런 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지 설마 그때 들어봤겠지. 자, 하여튼 그냥 그 머릿속에 외웁니다. 뭐하고 뭐뿐이 없다고? 구분건물하고 구분지상권 두 개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지적이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신청 여부에 따른 분류를 해서 소극적 적극적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땅이 많지 않아서 세금 많이 거두려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국가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모든 토지에 뭘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받고 신청 안 하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맨 아래 국토효율적인 관리하고 소유권의 보호라고 돼 있죠? 소유권을 공시하는 건 등기부에서 하는 거고 소유권을 뭐 한다는 게요? 보호한다는 점. 그러니까 국토효율적인 관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다 라고 그것도 틀리는 거고 근데 항상 뭐예요? 이 법은 세금을 자세히 잘 거두려면 국토를 뭐 한다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국토계획 및 이용이 아니고 도시환경도 아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다 보면 공법에 법에 나오는 제목들 있죠? 그걸 잘 보시고 이 법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 뭐 때문에 배우는 법이라고 국토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세금을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뭐예요? 국가법이다, 공법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인과 사인간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경계는 어디에 이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면상에 자 A 땅하고 B 땅이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과 을이란 사람이 어디에 땅 위에 지상 위에 자 이렇게 지상 위에 갑하고 을하고 지상 위에 뭘 짓고 건물 짓고 살면 뭘 지어갖고 이거 담을 만들어갖고 담이라든가 아니 전답이 있으면 자 논둑 있죠 논둑 이 뚝을 경계를 해서 이렇게 산다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에서 자 비가 많이 와서 휩쓸려갖고 뚝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흘려가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상 경계 자 내 땅이 만큼이다 내 땅이 만큼이다 다툼이 있으면 국가가 다시 이 도면상의 경계를 다시 자료를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네 땅이 만큼이고 네 땅이 만큼이다 하고 경계를 복원시켜 주겠죠. 그래서 자 세금을 이 사람이 갑이 가지는 이만큼의 땅에 대해서 세금 거두려면 이만큼의 땅이라는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니까 이 경계를 정해준다. 그래서 경계를 정해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주먹다지 맞지 않게 소유권을 보호 개념이다. 뭐가 아니고 공시가 아니고 보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점. 자 넘겨보시면 거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가 나오는데 이 비교가 나오죠. 이념은 안 나오고 비교가 나오는데 비교도 요새 시험 문제 요새 잘 안 나와요. 개념만 참고로 보시면 자 뭘 보시냐면 지적은 말 그대로 지니까 지 땅이니까 토지의 사실관계고 등기는 항상 물권변동 때문에 등기하니까 권리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마지막에 구획에 나온 게 객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라 나왔어요? 자 지적과 등기에 비교 중 틀린 거에 대해서 자 지적과 등기에 비교 틀린 거에서 자 지적과 등기의 객체는 토지만에 한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왜? 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모두 있어요.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토지부 건물 두 개다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등록 방법은 직권 등록 얘기 나오는데 자 말 그대로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이렇게 갑이 바다를 매립하면 얘한테 세금 거두려면 반드시 대장을 반드시 만들고 등록해야지만 세금 거두니까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등록이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직권 등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등록주의 직권이라는 게.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인허가 받아서 답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대가 되겠죠? 자 이런 지목 변경이 생겼다고 누가 갑만이 신청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면 자 당사자가 신청해 오죠? 그 신청 안 하고 안 팔아먹으려면 그냥 대장 만들어 놓고 9월달에 매년 9월달에 뭐만 내면서 세금 내면서 계속 살면 돼요. 근데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당사자가 오는 거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겠다라고 당사자 신청주의예요. 신청 안 하면 안 받아요. 신청해야지 받지.
그래서 뭐예요? 이 지적하고 비교가 된다. 지적은 무조건 세금 거두려면 무조건 해야 되고, 등기는 뭐라고? 세금과 관련 없으니까 신청해. 네가 이 사람이 더 바빠. 왜? 땅을 팔아먹으려면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그죠? 뭐 신청해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서 뭐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죠? 그럼 민법 몇 조에? 186조에. 자, 이 민법 186조에 뭐라고 규정했냐면, 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 하면, 야, 대한민국에 사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아,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무엇을, 이 부동산에 대한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무엇을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하고 싶으면,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자, 왜? 자, 등기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했으니까, 물권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 특실 변경. 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라는 게 이거?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을은 등기 권리자라 얘기한다. 그다음, 자, 민법 186조에서 뭐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갑한테 국가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권, 소유권에 대해서 갑아 네 땅, 네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변동, 득실, 실, 변동. 자, 취득을 하든 뭐예요? 소멸을 시키든 넌 뭐예요?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 너 뭐라는 게 이거? 등기해야 된다. 등기 의무자다. 아니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민법에서는 자, 이 사람을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자 이렇게 얘기하죠? 매도인, 매수 얘기하는데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이 186조, 민법 186조에 물권 변동하고 싶으면 뭘 했으니까? 등기하라 했으니까 누구라고 표현한다니까 이거? 의무자,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뭐라 얘기한다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한다니까 이거?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그죠? 그럼 이해했으면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보자는 게 머릿속에 뭘 집어넣냐면 눈으로만 보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자, 눈으로 봐도 까먹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까먹는데 나중에 생각나려면 한번 집어넣고 뭐예요? 집어넣어야지 생각나니까 뭐니까 지적이니까 뭐예요? 지적이니까 뭐라고? 직권이다. 지적이니까 뭐라고? 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생각하면 나중에 까먹더라도 생각이 또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 등기법이니까 뭐라고? 당사자 신청이구나. 뭐라고? 등기법이니까 뭐라고? 당사자 신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생각.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지금까지 뭐예요? 그냥 수업 들으면 설명 들으면 뭐라고? 그렇지.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개 좀 더 끄덕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끄덕일 때 까먹어.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개를 끄덕이기 싫지 않으면 눈만 깜빡거려. 눈만. 이 눈만 깜빡거리 끝나지 마시고 지적이니까 지니까 직권이구나. 지니까 직권이 이렇게 자꾸만 생각해서 기억을 하라는 얘기고 지니까 직권이구나. 지니까 직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심사는 뭐예요? 세금 제대를 받으려면 실적으로 뭐하고 이거 심사하고 등기는 뭐예요? 세금과 관련 없으니까 서류만 심사하라는 게 서류만. 자, 그래서 이제 그 행정부 사법부니까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뭐 이렇게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여튼 여기 아까 소등심의 지장체계를 이렇게 외듯이 하여튼 물권 변동 때문에 생각 안 나면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니까 등기부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 물권이 중요하다, 권리가 중요하다. 그 생각이라 해라니. 그 생각이라 또 머릿속에. 자, 용어를 별표해 두시고 용어가 이제 중요한데 그 용어는죠? 용어는 뭐예요? 지적소관청 얘기 나오죠? 그래요.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뭐로 나오면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시장인데 시군구를 말한다. 이게 왜 틀렸냐면 그냥 시가 군구가 아니라 뭐라 얘기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법에서는 뭐예요? 자치구, 비자치구 그게 중요하죠? 그래요. 근데 이 지적법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 뭐예요?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무조건 뭐예요? 구청장 있죠? 이 구청장은 그냥 뭐예요? 이 사람은 소관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포 같은 데는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요. 왜? 이 구가 있는 데는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 빼고 광역시하고 뭐예요? 광역시고 이 대도시예요. 대도시. 자 대도시죠? 그럼 대도시는 인구가 몇만이에요? 몇만 이상이에요? 50만 이상이죠? 왜 50만이냐면 그렇게 써있어 봐라. 대를 잘 보세요. 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0만이야 인구가. 그래서 50만이라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 광역시는 우리나라 몇 개 있어요? 그래 6개 있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니까. 이게 딱 6개라니까. 그거 안 외우더라도 글자가 이렇게 딱 써있다니까. 그거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라는 얘기. 그리고 나면 얼마 딱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흥분한 게 아닙니다. 흥분한 게 아니고. 서울이 있으면 이쪽 서쪽으로 여기 뭐예요? 고양시가 있어요. 고양시. 그 다음에 남쪽으로 뭐예요? 남쪽으로 이 서울 밑에 쪽으로 여기 이제 성남시가 있어요. 부천이 뭐라고? 분당 판교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중부 쪽으로 밑으로 뭐예요? 안양시 평촌이 있어요. 여기가 인구 50만에 뭐예요? 50만 이상의 대도시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치구가 아니야. 어디? 이 광역시 구가 이렇게 뭐예요? 광주광역시 이렇게 이런